자퇴하지 마. 자퇴하지 말라고요. 안녕하세요. 미래교육연구소 한승호입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그게 뭘까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비용 준비일 수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영어, 이게 부담이죠. 네이티브하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학생들이 유학을 준비한다면 그다지 큰 부담은 없지만 미국 가서 공부하려면 체육도 영어 시간 같고 미술 시간도 영어 시간 같고 음악 시간도 영어 시간 같은 그런 곳에 가서 공부를 하려면 영어를 준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이렇게 영어를 준비하겠다고 해서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시겠다고요? 아니 이미 자퇴를 했다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자퇴를 했던 사례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른 과목은 충분히 선행을 했으니까 영어만 잡으면 돼. 이런 경우라든지 한국 교과목 준비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학교 다니는 것도 그렇고 애가 어려워하니까 영어만 좀 준비시키면 안 될까요? 그렇게 사전에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덜컥 자퇴를 시켜놓고 필리핀에 어학원에 학생을 보내거나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나친 배려고요. 그게 좋은 선택일까요?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유학을 가기 전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단 몇 개월 만에 영어를 아주 집중적으로 해서 수준을 확 올리겠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영어 시간에는 영어를 쓰지만 우리 환경은 영어를 세컨드리 랭귀지로 쓰지 않아요. 서드 랭귀지 정도 써요. 세컨드리 랭귀지는 밖에 나가면 일상적으로 영어를 들어야 됩니다. 모국어 이외에도 영어를 들을 수 있는 환경. 그런 것들이 북유럽 내지는 아시아에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정도일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영어를 잡는다고 쳐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쉬운데 그게 뭐냐 하면 학교에 다니면서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어나서 씻고 아침 먹고 등교해서 공부하다가 와서 숙제하고 학원을 가거나 또는 공부를 하면서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거. 그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마라톤 선수가 일상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적정한 시간에 코스를 돌고 달리기를 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일종의 공부 근육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꾸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축구 혹시 좋아하세요? 저 축구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요즘 각광받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중에 김민재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터키 리그에서 굉장히 탁월하게 각광을 받으면서 이탈리아 SSC 나폴리를 이적을 했습니다. 월드 클래스라는 수식어가 이제 달라붙어서 이달의 선수 이렇게 뽑히기도 했는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적응 기간이 거의 없이 아니 아예 없었죠. 가자마자부터 엄청난 실력을 보여줬으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 중에는 메시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바르셀로나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했을 때 한동안은 좀 헤맸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나이를 무색하게 엄청난 활력을 펼치고 있죠. 이런저런 걸로 봤을 때 김민재 선수는 예외입니다.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의 자녀도 김민재급일 수 있어요. 탁월하고 가자마자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 근육이 싹 빠져서 가고 영어만 잘해서 간다? 어렵습니다. 100m 달리기만 준비해가지고 가면 근육이 빠지듯이 똑같은 거예요. 생활습관, 이걸 공부 근육, 또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구 선수가 슛이 중요하다고 슛만 연습하고 대회 나갈 수 있어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유학 영어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하지만 한국 공부를 하면서 병행해서 영어를 준비하는 것, 화상영어, 전화영어 이 정도만 꾸준하게 하고 가도 좋습니다.
너무 촉박하고 출국일이 결정돼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그런다. 그런 경우에는 며칠 안 남았으니까 비자도 다 받고 했을 때 학교를 자퇴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가서도 한두 달 안에 일상적인 회화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얘가 원래 이렇게 영어를 잘해서 할 만큼 잘해져요. 그리고 웬만큼 더디게 적응하는 학생도 한 학기 안에 수업에 필요한 영어도 일상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요즘은 가자마자 들려요. 수업에 지장 없어야 하는 아이들이 유학을 가는 아이들 중에서 근 70%에 가깝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이가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지나치게 내성적이거나 하면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가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영어만 준비하겠다. 그럼 자전거 바퀴가 2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바퀴를 영어로 치면 뒷바퀴는 생활 습관, 일상적인 학교 공부 이거예요. 이 2개가 동시에 돌아야 가서도 적응하죠. 앞바퀴만 갖고 왼발 자전거 타기 할 건가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단계의 대학까지도 겨냥을 하고 영어에 대한 부담이 정말 있다면 렉사일 독서력 측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현지 몇 학년에 해당되는 영어를 내가 구사할 수 있는지 우리 아이가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책을 찾아서 읽고 그것을 꾸준하게 하는 것까지를 추가한다면 영어 준비에 대한 것들이 가능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SAT를 벌써 준비시켜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데 대번에 100m 달리기 세계적인 올림픽 대회 선수로 출전을 시키겠다고 한다면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지금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SAT, 토플 이런 것들 지금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완벽하게 다른 게 준비돼서 확인돼서 분석돼서 이 아이가 그게 됐다라고 하면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이 자녀한테 하는 것도 잔소리를 듣겠죠. 그러니까 저와 같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아이들이 듣는 신용이라도 합니다. 이런 조기유학을 준비하는 것이 미래교육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기유학, 교환학생, 보딩스쿨, 데이스쿨 유학도 미래교육연구소가 맛집입니다.